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제가 2번 녹화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좀 적당히 중요한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제일 중요한 거는 3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오파이프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되는 영역에서 이 유니서클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얘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치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W로 쓰는 게 좀. 그래서 이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정역 이 어퍼 F 플레인을 유니서클로 보내느냐. 여기서는 유니서클 안쪽 이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고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것들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거는 그 전에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이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는 이거는 이런 거는 했었고 좀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느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주고 그게 정역이 유닛 디스크로 주어져 있을 때 치역이 유닛 디스크인 걸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W는 2의 I 알파 Z 이거의 치역을 물어보면은 정역이 이거일 때 치역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얘랑 얘랑 같아서 이렇게 되니까 치역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게 치역이 된다는 거는 온투까지 같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저 크기가 1보다 작은 어떤 복소수 W가 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Z가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것도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Z는 여기서는 그냥 사실상 선형이니까 여기 앞에 2i 알파라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냥 어떤 숫자에 불과하니까 얘는 그냥 어떤 숫자 곱하기 Z니까 리니어여서 뭐 원투원 온투인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거는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게 이런 거밖에 없냐. W는 어떤 2의 알파 Z 이거밖에 없냐. 수학에서 어쨌든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다 찾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죠. 뭐 분류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우선은 얘 하나는 있는데 정말로 이거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은 몇 가지 사전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버스 포인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버스 포인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보면 우선은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점 하나 주고 이 대칭되는 점을 Z 스타라고 표시를 했을 때 Z 스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같이 녹화할 때 제가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실수로 되어 있는 거를 복소수로 잘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여서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인버스 포인트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 좀 기억을 같이 하면은 좋은데, 한 가지 여기서 또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직선이랑 원이랑 좀 뭔가 동일시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복소수에서는 우리가 직선도 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직선인 경우는 그냥 반지름이 무한대인 걸로 생각을 해주면은 직선도 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어떤 대상을 뭐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의 저희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원이랑 반지름이 유한한 원이랑 직선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랑 직선을 이제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라기보다는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식이 이런 거였고, 그래서 뭐 이런 거였고, 여기에서 특별히 요 A가 뭐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뭐 원이랑 직선이 되니까 우리가 얘를 원과 직선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식이었고, 얘를 우리가 많이 봤었던 부분은 이제 이런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얘도 식을 또 까먹었는데, 네. 이제 개수를 까먹어서 이런 어떤 상수 이런 꼴로 바뀌어서 이 인버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원과 직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랑 직선을 우리가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인버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원과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보낸다 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직선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칭인 점, 뭐 인버스 포인트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가장 간단한 원이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거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림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이 관계식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은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대칭인 점이 이렇게 주어진다. Z 스타라는 거는 이런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Z0인 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인버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같이 해봤으니까 제가 유도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인버스 포인트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결국 여기서 하는 얘기는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어쨌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거였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Z 스타는 Z 바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어떤 Z랑 뭔가 Z 바분의 1이랑 같이 좀 연관이 된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도 이게 좀 중요하게 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뭐 인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JC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Z 하나가 정의가 될 때마다, Z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인버스 포인트를 하나 주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 뭐 이러한 성질들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중요하게 쓰였었죠. 인버스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나서 인버스 포인트의 성질들을 이용을 하면은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3.23에 있는 예제는 그냥 인버스 포인트에 대한 어떤 뭐 성질을 알아보는 거여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티오렘부터가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기 위한 준비 단계로 쓰고 있는 건데, 3.24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직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직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XY 평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복소 평면에서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X는 이거고 Y는 이거니까 마이크 직선을 XY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를 Z에 대해서도 잘 나타낼 수가 있어야겠죠. Z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 Z에 대해서 뭐 A 자리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이 이 직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if and only if가 이거에 대한 동치인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Z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Z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인버스 포인트를 우리가 항상 찾을 수가 있죠. 요 Z 스타라는 게 어떤 식을 만족할 거냐. 그래서 얘를 결국은 뭐 베타, 뭐 C, Z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목표죠. 그래서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다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뭐 Z 스타의 반은 베타 분의 1에 C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Z 스타는 C는 여기서 실수니까 네.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그냥 좀 식을 예쁘게 적으면은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Z라는 점에 대한 인버스 포인트를 Z 스타라고 나타냈을 때 그 Z 스타에 대한 관계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Z 스타가 뭔지 그냥 찾은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포뮬라 공식을 하나 찾은 거죠. 네. 그래서 Z가 결정이 되면은 뭐 직선 주어져 있고 Z 주면은 Z 스타를 찾을 수가 있다. 네. 근데 좀 식을 잘 나타내 보면은 그냥 요 자리에다가 Z 넣고 이 자리에다가 Z 스타를 이제 넣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좀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Z 스타를 잘 찾을 수가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가 if and only if라는 거. 그러니까 Z 스타가 요런 이 식을 만족을 하면은 이 Z 스타는 Z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Z 주고 직선 주고 Z 스타를 찾으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직선 있고 점 Z랑 Z 스타가 있는데 Z 스타가 하필이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Z랑 Z 스타는 뭐 아무 관계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사실은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애들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직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요거를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서클에 대해서도 여기서 서클 인 C 인피니티라고 쓴 거는 어떤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 있는 서클인데 얘가
이렇게 쓰는 거는 직선이랑 원을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달라진 거는 요기 앞에 붙은 이 알파밖에 없죠. 여기 알파밖에. 그래서 알파 이거는 아까 썼던 요 식이랑 똑같은 거죠. 개수만 조금 바뀐 것 뿐이지. 원과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나와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 이 부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얘만 잘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가 z를 x 더하기 iy로 썼으니까 얘는 z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을, 아니면은 extended complex plane 안에 있는 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점 z랑 z 스타를 줬을 때 여기에서도 if and only if로 주어지는데, 이 z랑 z 스타가 하필이면 이런 원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면 얘네들은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고, 또 반대로도 z라는 점 주고 이 서클을 줬을 때 인버스 포인트 z 스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z 스타는 그냥 요 식을 만족하는 애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z 스타는 하고 쓰면은 뭐 알파, 베타, 감마, z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이 되니까 z 스타도 유일하게 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도 아까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죠. 아까 z 스타도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가 0이고 감마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찾은 이제 요 관계식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어서 아까 했었던 거에 좀 일반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는 서클을 그냥 이렇게 준 거였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있으면 z 이런 원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를 아까 찾았던 것처럼 좀 직선의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인버스 포인트를 잘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if and only if 관계니까 어떤 두 점이 만약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면은 걔는 이러한 원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던 거는 이제 두 점이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거랑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찾으려면 뭐 어떤 식이 만족을 해야 되냐, 두 점 z랑 z 스타가 어떤 관계를 만족할 때 얘네가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냐, 아니면 반대로도 얘네가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으려면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에 대한 거를 방금 요 theorem 3.24랑 3.25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요 정리가 마지막일 텐데, theorem 3.26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인버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잠깐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는 거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버스 포인트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이 인버스 포인트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 거는 theorem 3.24랑 theorem 3.25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어떤 z랑 z 스타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이 서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 어떤 거에 대해서냐면 뭐 어떤 원과 직선에 대해서, 또 두 점이 어떤 원이랑 주어진 원이랑 직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 하면은 뭐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한다. z랑 z 스타에 관한 어떤 관계식.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Theorem 3.26에서는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원과 직선은 여전히 원과 직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뭐 이게 T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원과 직선도 C라고 이름을 붙이면 TC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이 T라는 맵에 의해서 C라는 게 어디로 가냐 생각을 해보면 TC도 원과 직선으로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원과 직선으로 보낸다 라는 얘기 했었고 두 점도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은 어디론가 가겠죠. 그렇죠? 그냥 함수값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도 뭐 어떤 두 점으로 갑니다. 당연히 뭐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C 인피니트 안에 있는 어떤 두 점으로 당연히 갈 텐데 그럼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인버스 포인트 관계도 여전히 유지가 될까? 라는 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뭐 이 정리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치인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엄청 당연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직선이 있고 이렇게 대칭인 관계가 있었는데 Z랑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두 점이 있었는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은 얘도 어떤 뭐 우리가 계속 쓰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 함수죠. 이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걸어주면은 L도 위치가 당연히 바뀌겠죠. 직선으로 여전히 가긴 가겠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직선 뭐 L 프라임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도 직선의 뭐 모양이 당연히 바뀌겠죠. 뭐 지나는 점들도 바뀔 거고 기울기도 바뀔 거고 바뀌었는데 Z 스타도 당연히 어디론가 가겠죠. 그렇죠? Z 스타도 이제는 아까랑은 다른 점 어디론가 갈 거고 Z 스타도 마찬가지로 어디론가 다른 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정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와도 얘네가 인버스 포인트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직선도 바뀌고 점 두 개도 당연히 다 바뀌었는데 이 세 개가 다 바뀌었는데 여전히 인버스 포인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자명한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Theorem 3.26에서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if and only if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었으면은 사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투원 원투니까 이거의 역사상을 생각을 해주면은 뭐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한 방향만 보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요게 그렇게 당연한 사실은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증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앞에서 이 인버스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요 관계식을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이게 결국은 Z랑 Z 스타가 어떤 원이나 직선 위에 있다. 완전히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써 있었던 식을 보면 뭐 아까 요 직선을 좀 더 일반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은 될 텐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관계식을 어떻게 얻었냐면 사실 Z랑 Z바가 되게 두 개가 관련이 있지만 당연히 켈레 복소수 관계에 있는 애지만 서로 독립인 변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 Z 자리에다가 이 작은 소문자 Z 넣고 Z바 자리에다가 Z바 밑에 있는 Z 자리에다가 Z 스타를 넣어줘서 만든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Z랑 Z 스타가 요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우리가 식을 기억할 때는 요 Z 자리에 Z를 넣고 요 Z 바에 있는 Z에는 Z 스타를 넣어주면은 딱 요 관계식이 되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냥 계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이용했던 사실은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원과 직선이 여전히 원과 직선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했었죠.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던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서클에서 서클로 가는 거 먼저 얘기를 했었죠. 아니다.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가는. 여기 안에 당연히 원점이 있으니까 이 원점으로 가는 Z0라는 게 유일하게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투원 온투니까 0으로 가는 Z0가 존재할 거고, 왜냐면 온투니까 존재할 거고,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투원이니까. 이 Z0가 0이 돼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점 3개 주어지면은 결정이 되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우리가 이 지금 도메인이 이 치역이 유닛 디스크라는 거를 이용해야죠. 지금 이용한 거는 이 치역 안에 원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이용했지 유닛 디스크라는 거의 성질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어요. 유닛 디스크에 대한 성질을 좀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 마침 우리가 원점을 하나 얘기를 했으니까 이 유닛 디스크에 원점이 있는데 요거에 대칭인 점을 찾으면은 그게 인버스 포인트를 찾으면은 그게 무한대였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제 분모에 0이 들어가니까 이거의 인버스 포인트, 이 인버스 포인트 어떤 거에 대해서 하냐면 유닛 디스크에 대해서 에 대한 인버스 포인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무한대가 되는데,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이 유닛 디스크도 유닛 디스크로 갈 거예요. 얘도 여전히 인버스 포인트를 뭐 하나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Z0라는 것도 어디론가 갈 텐데, 어디론가 갈 거고, 이 유닛 디스크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닛 디스크도 어디론가 갈 텐데, 얘는 그냥 여전히 유닛 디스크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니까 서클, 유닛 서클을 유닛 서클로 보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유닛 서클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유닛 서클도 유닛 서클로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인버스 포인트를 생각을 할 때는 뭐 원이든 직선이든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로 가져온 게 여전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유닛 서클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닛 서클을 서클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Z0를 이 반지름 1이고 중심 원점이 유닛 서클의 인버스 포인트를 찾아보면 걔가 Z0 바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Z0 바분의 1은 무한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F0는 0이어야만 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얘가 무한대로가 돼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주고 Z0가 0이면은 Z0 바분의 1이 항상 무한대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닐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찾는 게 디스크를 디스크로,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애기 때문에 요런 게 성립을 합니다. 이게 뭐 모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 당연히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찾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요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냥 점 아무거나 하나 뭐 유닛 디스크에 있는 F1 같은 거 생각을 해서 얘도 크기가 1이어야만 하니까, 왜냐면 서클을 서클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점도 서클 위에 있는 점이고, 그랬을 때 값을 찾는 것도 유닛 서클이 돼야만 하니까 크기가 1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찾은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름도 특히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는 앤데 그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적은 게 안 적었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은근히 쓴 거는 두 점 뭐 이런 거를 만족할 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식을 적을 때는 그냥 얘가 0이 돼야만 하니까 분자에다가 요거 적어주면 되고, 얘는 0만 얘가 무한대로 가야만 하니까 분모에 얘가 있으면 되겠죠. 분모가 0으로 만들어주는 애로 적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상수 하나.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상수도 크기가 1인 복소수여야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증명이 꼭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계산을 여기서는 지금 뭘 이용했냐면 좀 기하학적인 성질들을 이용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인버스 포인트를 이용한 증명을 했는데, 뭐 사실 그러기 위해서 좀 준비 과정이 길었죠. 인버스 포인트가 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 인버스 포인트를 서클,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는 서클에 이렇게 인버스 포인트를 Z 스타라고 했을 때 그 점도 찾는 관계식도 알아야만 하고, 또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만 했는데, 좀 준비 과정이 길긴 했지만 그것들을 이용하면은 뭐 사실 찾는 과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한 거죠. 여기 안에 유닛 디스크 안에 원점이 있으니까 뭐 Z0 하나 유일하게 찾을 수가 있고, 또 0이랑 무한대가 유닛 서클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니까 Z0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이 유닛 서클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에 있는 애를 또 찾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 유닛 서클을 여전히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디스크를 디스크로 보내는 애니까 유닛 서클을 유닛 서클로 보내서 요 서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Z0일 때 0이면 Z0 바분의 1일 때는 무한대가 되니까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빨리 하긴 했지만 저번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아마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거를 보시면은 뭐 비슷한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좀 더 계산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조금 빨리 하기는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실수에 있었던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 지수 함수를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로그 함수도 어떻게 확장이 잘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확장을 할 때는 우선은 실수에서 정의된 이 지수 함수, 얘는 우리가 성질 너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얘를 복소수로 확장을 하니까 어쨌든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건데,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거로 확장을 해주고 싶은데, 한 가지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얘를 실수로 제한을 했을 때, 특별히 Z가 이제 복소수에서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제 확장을 하고 나서 Z를 실수로 생각을 했을 때 지수 함수가 만족했던 성질들은 당연히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정의해야 되는 거는 이 2에다가 복소수가 지수에 올라와 있는 거.
이거를 잘 확장하기 위해서 얘가 만족하고 있던 성질들을 잘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복소수가 올라오는 거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숫자일 테니까 숫자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녹화할 때 잠깐 얘기했었던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행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수승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테일러 전개를 이용을 하면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 하나 주어졌을 때 행렬의 지수승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A의 거듭 제곱들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행렬의 지수 2의 A승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뭐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행렬에 대해서는 이게 쪼개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쪼개지려면 A, B가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을 해야만 이제 이게 성립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다 숫자들이니까, 우리가 숫자들 사이에서는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하니까 얘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것만 잘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순 허수가 올라와 있는 것만 잘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냥 얘를 우리가 원래는 이런 테일러 전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는 원래는 이게 실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얘를 복소수로 확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얘를 넣어보자. 원래는 안 되는데 넣어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잘 써지니까 그냥 얘를 그냥 얘를 이렇게 정의하자. 이제 뭐 오일러 법칙이나 뭐 오일러 등식 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의 복소수승을 이제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 실수에서 성립했던 성질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선 대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는 EX는 원래 이런 함수는 당연히 원투원이었죠, 그렇죠? strictly increasing이니까 원투원인데, 얘를 복소수로 확장을 하고 나니까 얘는 더 이상 원투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strictly increasing이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소수에서는 대소 관계가 없으니까 뭔가 값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증가한다 이런 얘기 당연히 못 하는데, 원투원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있죠. 원투원 이런 거는 뭐 대소 관계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복소수에서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이 x도 있고, 얘가 코사인 y 더하기 i 사인 y로 정의가 되니까 뭔가 주기 함수적인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원투원이 안 됩니다. 특히 2파이 i만큼 더해주면은 값이 여전히 같기 때문에 원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함수는 피리어딕, 이거 뭐 주기가 2파이 i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파이 i 차이만큼만 날 때만, 이거 2파이 i의 정수배만큼만 날 때만 같아진다라는 것도 금방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도 관심이 있죠. 원래 여기다가 이거 넣어서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이거는 별로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 이에다가 뭐 얼마를 지수에 넣어줘야 이런 값이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z가 어쨌든 복소수일 테니까 뭐 이렇게 넣어놓고 잘 계산을 뭐 해줘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랑 관련이 되는 질문은 이제 얘를 우리가 왠지 ln이든 로그든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싶죠, 그렇죠?
뭐 2의 x가 5면은 그냥 x는 뭐 ln 5 이렇게 쓰니까 이런 것처럼 복소수에 대해서도 로그 함수를 잘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의 이 지수 함수들을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반대로 사인들도 지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는 뭐 2의 iz랑 뭐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사인 안에도 복소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인 안에는 그러네요. 저번에 할 땐 못 봤었는데, 그래서 코사인이랑 사인 안에 우리가 복소수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랑 코사인도 우리가 복소수로 확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지수함수랑 사인 코사인을 완전히 다른 함수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해보니까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지수함수나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 사인 코사인이 이제 실수일 때 성립했던 성질들이 이제 복소수에서도 여전히 성립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 기함수 같은 성질들도 사인의 이런 성질들, 코사인의 이런 성질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0이 언제가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건데, 사인에서는 정수배 파이만큼 0이 됐었는데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 코사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을 한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 사인이랑 코사인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요 성질도 여전히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인 코사인의 관계식으로부터 사인이 2의 iz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코사인도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원래 사인 코사인은 x 그 정의역에 실수가 들어오면은 1로 잘 바운드가 됐는데 6회였는데, 얘를 복소수로 확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6회가 아닙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다른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지수 함수에서는 원투원이 안 됐었던 게 뭐 함수의 어떤 뭐 그런 성질들 증가하냐 감소하냐 유괴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 함수는 원투원이 안 됐었고 사인 코사인은 더 이상 유괴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뭐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냥 어차피 유괴가 아니라는 거 보일 때는 뭐 하나 찾아가지고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특별히 IY를 넣어주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Y가 커지면은 Y가 무한대로 가면은 오른쪽 뭐 어차피 크기만 생각을 할 거니까 크기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sin IY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복소 평면에서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따라가면은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크기는 어쨌든 무한대로 가겠죠.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실수에서 정의될 때는 이런 성질이 당연히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수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만 보는 거죠. 요 x축 위에서만 봤었는데, x축 위로 한정을 할 때는 당연히 1로 유괴가 되는데, 이제 요 y축을만 생각하면은 이제 그쪽을 따라가면은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뭐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fxy가 뭐 이런 함수 생각했을 때 얘가 뭐 0에서 원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가 했었던 얘기는 뭐 y는 x 따라서 원점으로 가면은 뭐 2분의 1로 수렴을 하니까 뭐 함수값이랑 달라서 뭐 연속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소수에서 정의된 함수도 그냥 이변수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도 뭔가 뭐 수렴하냐 아니면 뭐 발산하냐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냥 어떤 선 따라가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면은 요 함수도 그냥 y축 따라가면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유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복소수로 복소평면으로 확장이 되면 더 이상 유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하이퍼볼릭 사인이랑 원래 사인이랑도 이런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로그 함수도 아까 봤었던 것처럼 지수 함수를 원래 로그 함수를 뭐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뭐 로그 함수를 해석학 시간에는 이렇게도 정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x가 0보다 클 때 그 정의를 해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로그 함수들의 성질을 다 유도할 수가 있고 뭐 컨케이브다 뭐 증가한다 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 합이 곱으로 쪼개진다 이런 것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아직 적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하기는 좀 그렇고 예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복소수에서 잘 정의된 어떤 지수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역함수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역함수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 이거 할 때 z가 얼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원투원이 아니니까 z가 사실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 찾고 나면은 z에다가 2파이 i만큼 더해준 거는 다 2파이 i 뿐만 아니라 뭐 2파이 i의 정수배만큼 더해준 것들이 전부 다 그 값을 주니까 우리가 얘를 그냥 마음 편하게 로그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z에다가 2k 파이 i만큼 더해준 것도 다 요 값이라고 될 테니까 사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렇게 유일하게 잘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로 하나 정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복소수에서도 또 뭐 극좌표에 나타냈을 때 뭐 r, 세타로 나타내는데 이 세타도 사실 2분의 파이만 2파이만큼 회전시켜도 다 똑같으니까 뭐 여기에 있는 점을 그냥 요만큼만 돈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로 일을 할 거냐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표값으로 주편각이라고 하는 것도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에 있는 거를 대표로 정했다면은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정해준 애는 대표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얘기가 좀 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그 z라고 쓰는 거는 원래는 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그로 적었는데 실수에 대해서는 ln을 쓰고 ln을 쓸 때는 여기는 실수를 적어주고 로그로 쓸 때는 여기 안에 복소수까지 좀 허용을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 책에서는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z라고 쓰는 거는 사실 하나로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수승 했을 때 z가 되는 이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2k 파이 i만큼 더해준 애들이 전부 다 같으니까 뭐 그 중에서 대표를 정해주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해서 여기요? 네. i를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이 대문자 로그라고 쓰는 거를 밑에 가면은 여기 어디서 여기 나면 이게 대문자. 뭐 그렇게 대단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로그라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2k 파이 i만큼 더해도 다 같은 애들이니까 그것들 중에서 대표로 뭘 하나 정해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이 프린시펄 밸류라고 붙여서
이름을 붙입니다. 네. 아래 거는 뒤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상관은 없는데 사실 뒤로 적어주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어차피 K가 정수니까. 그래서 2K 파이 I만큼 차이 나는 거를 뭐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2K 파이 I만큼 차이 나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 프린시펄 밸류도 잘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안에 있는 애로 골라주면은 걔를 대표값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녹화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는 4.4일 거예요. 네, 4.4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과제에 대해서 다 제출하셨으니까 제가 문제를 안 적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대체로 다 잘 푸셨는데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복소수에 대한 식 주고 그게 뭐 그래프까지 뭐 그릴 필요는 없지만 뭐 XY 평면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게 되느냐 어떤 모양이 되는지 찾는 거는 그냥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보면 되니까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었고 2번 문제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좀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하지 않고 진짜 손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문제 2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문제를 적으면은 Z가 1보다 작을 때 뭐 나머지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크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손으로 계산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아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었죠. 이거 예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고 유닛 서클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결과 자체는 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뭐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요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이제 크기가 1인 복소수 Z1, Z2, Z3가 있는데 걔네가 다 더해서 0이면 얘네가 정삼각형에 있다. 어떤 원 위에 세 점이 있는데 걔네가 이 복소수 세 개를 더해서 원점 0이 됐으면 얘네가 사실은 이런 뭐 정삼각형에 있는 애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 벡터로 봐도 어차피 약간 무게 중심이 원점인 애니까 세 개가 좀 고루고루 퍼져 있는 상태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뭐 결과 자체가 정삼각형인 거는 뭐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귀찮긴 하지만 요 식에다가 복소수 이 켤레 복소수들을 곱해서 잘 식을 찾아보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Z1 빼기 결국 정삼각형인 거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는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 보이면은 되겠죠. 요거인 걸 보이면 되는데 이거 양변 제곱을 해보면 다 없어져서 요게 되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 값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런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이상한 숫자는 아닌 게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이루는 각도가 그 120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뭐 계산하는 거는 뭐 계산을 여러분 다 대체로 잘 하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 Z1 바를 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벡터 내적을 하는 행위인 거죠. 왜냐면 복소 벡터 공간에서는 이렇게 허미션 이렇게 내적할 때 컨주게이트 한쪽 뒤쪽에 하죠, 그렇죠? 혹시 선형 내수학 시간에 복소 내적 뭐 이런 것도 했나요? 허미션? 좀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내적을 할 때는 그냥 하는데 복소수 공간에서는 뒤쪽에 컨주게이트를 해주는 내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를 곱한다는 게 진짜로 우리가 내적을 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여서, 네. 컨주게이트를 곱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행동도 아니고 어차피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양변에 곱할 거면은 크기 1 되게끔 곱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 4번에 있는 거는 뭐 그림 잘 그려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있는 거는 저도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 5번에 있는 것도 잘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 5번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Z가 크기가 1인 복수수, Z가 마이너스 1은 아닌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이 Z를 항상 1 마이너스 IT 분의 1 플러스 IT, T가 실수가 되는 걸로 항상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긴데, 원래 우리가 그냥 크기가 1이면은 이 I 세타로 나타내는 거는 뭐 잘 알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말고 1 마이너스 IT 분의 1 플러스 IT 꼴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긴데, 이게 뭐 우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분모에 뭔가 복수수가 있으니까 켤레를 곱해서 써보면 실수부 허수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진짜로 크기 계산해 보면은 1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크기 1인 애는 이렇게 항상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의미를 뭐 굳이 소개를 해보면은 이게 바이오 슈트라우스 치환 이라고 해서 뭐 이름도 붙어있는 치환인데 뭐 종종 등장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특히 뭐 분모에 뭐 이런 복잡한 다항식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조금 계산이 편해지긴 하는데, 이 탄젠트 2분의 x를 t로 치환하면은 되게 좀 뜬금없어 보이는 치환이긴 한데, 그러면 뭐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뭐 코사인 2분의 x, 사인 2분의 x 이렇게 찾고, 그럼 코사인 x랑 사인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딱 여기 나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치환도 뭐 종종 하는 치환이다. 그래서 1-IT 분의 1 플러스 IT를 진짜로 2의 IX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X가 정확히 뭔지도 정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X가 뭐가 되냐면은 탄젠트 2분의 X가 T인 애다. 뭐 이런 것까지 좀 더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문제들은 복소수의 루트 씌운 거, 제곱근들, 그러니까 제곱해서 i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제곱해서 1 플러스 i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사인 코사인 잘 나눠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복소수를 이제 그냥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편하긴 하겠죠. 매번 할 때마다 z는 뭐 x 플러스 iy로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변에 있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 복소수를 이렇게 극좌표 위에 나타내는 거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은 계산을 뭐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다 잘 했는데 뭐 1-Z분의 1이 Z가 1보다 작은 이 유닛 디스크 안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라는 거 보일 때는 우리가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아니라는 거 보일 때는 보통 이렇게 발레로 많이 잡아서 발레로 잡아서 보이는 방법밖에 없죠. 밖에 없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풀죠. 그래서 보통 2점 하나 잡거나 아니면 수열 2개를 잡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어쨌든 뭐 두 점을 잡든 두 수열을 잡든 두 점이나 두 수열 차이는 줄일 수가 있는데 함수값 차이는 못 줄이는 걸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잡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잡아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크기가 1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두 점 사이는 줄일 수가 있는데 함수값은 못 줄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이게 z분의 1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우리가 z분의 1에서 했었던 거를 조금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특별히 실수축으로 제한을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잡은 건데, 그래서 뭐 1-2n분의 1, 1-n분의 1 이런 거 잡으면은 x랑 y 차이는 줄어드는데 함수값 해보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슷하게 z 제곱분의 1도 아니라는 거는 아까처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부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 골라야만 하고, 그래서 그냥 뭐 n분의 1, 2n분의 1 이런 거를 잡아도 되긴 하는데 맞춰주려고 일부러 3n, 4n으로 했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차이는 0으로 줄어들고, 근데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아닌 건데,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데 정의역을 여기로 바꾸면, 얘도 잘 보면은 분모에 0이 있으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가 원점이니까 약간 원점 포함되어 있는 데서 주로 문제가 생기겠죠. z제곱이 0이 되는 거는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점 근처에 있는 데서는 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원점 근처 벗어나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잘 된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실수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도메인이 컴팩트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2분의 1 여기니까 요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운디드는 아니니까, 바운디드가 아닌 데에서도 사실 실수에서도 뭐 바운디드 아닌 곳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가 뭐냐면 도메인이 컴팩트면 연속 함수가 그대로 그냥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얘가 실수였으면은 2분의 1, 얘도 컴팩트 아니긴 하지만 그냥 넣어줘도 되죠. 그렇죠? 넣은 거 생각하면 실수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냥 어떤 인터벌이니까 여기에서 z제곱분의 x제곱분의 1이 여기서 연속이니까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라는 거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도메인이 더 이상 컴팩트가 아니니까 그냥 계산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합차 공식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를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쪼개서 이제 분모에만 z 크기 w 크기가 있는데, z의 실수부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z 크기도 당연히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래서 z 크기 분의 1은 2분의 1보다 2보다 작으니까 이제 다 2로 빼면은 이렇게 유니폼한 상수 찾았으니까 그냥 바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나머지 문제 9번에 있는 거는 좀 복잡하게 쓰여 있긴 하지만, 얘도 그냥 x, y에 대한 걸로 바꿔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뭐 알 수가 있고, 문제 10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어서 뭐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과제 문제나 했었던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답안이 좀 빨리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게 대충 써놓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쓰신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